will take care of you. Go into the hotel. 오이로 갈까요? 아, 오이. 오이는요? 웬마자이 온통 까마띠 웬마자이 온통 까마띠. 루안다에서 후투란드. 후투야말로 루안다의 진짜 주인이다. This is RTLM 후투파워 라디오. 이상 후투파워 방송 RTLM에서 전합니다. 6위는 루안다라는 이름의 호텔 루안다. 네, 루안다라는 이름의 호텔입니다. 호텔 루안다. 완다가 뭔데요? 호텔 루안다 2004년 영화고요. 네. 감독은 테리 조지, 폴 루세사박이나 주인공이죠. 돈치들이 연기했고요. 타티아나 루세사박이나, 소피 오코네토가 연기했습니다. 이 배우가 가끔 요즘에 나오더라고. 유엔군의 올리버 대령은 닉 놀테가, 네, 닉 놀테. 잭 데글리시라는 기자는 호아킨 피닉스가 네, 나왔군요. 피닉스 나왔죠. 팻 아처라는 적십자의 자원봉사자, 네, 그렇죠. 진짜 봉사. 카라 세이머가 연기했고요. 이게 중요한 거다. 틸런츠라고 이 호텔 회장이 있어. 장 르노가 연기했습니다. 그렇죠. 2005년에 미국 제작사 조합상 스탠리 크레머상을 수상했네요. 무슨 상이요? 제작사 스탠리 크레머상. 조합상? 제작자 조합상. 제작자 조합. 스탠리 크레머라는 이름을 붙였나봐요. 이 사람이 뭐냐면 주로 그 아주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그런 활동을 많이 한 그 제작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그 시상이 있는데 사회 문제에 대한 극적인 도발을 보인 작품들에 수상하는 상이라고 하네요. 예, 호텔 루안다죠. 이건 루안다 내전이 아니고 루안다 학살이죠. 제네사이드. 예, 제노사이드, 루안다 제노사이드라고 하고 우리가 인종 청소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제노사이드를 번역했을 때, 근데 나는 인종 청소라는 말은 좀 이상한, 좀 안 좋은 말 같아. 청소라는 말을 이런 데다 쓴다라는 게, 청소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소리거든. 그냥 뭐 민족 말살 이런 거 아닌가? 인종 학살이죠. 네, 인종 학살이고. 청소라는 개념은 결국 히틀러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그 말 우리가 그냥 청소란 말은 안 썼으면 좋겠어. 인종 청소. 이게 뭐 지저분한 것도 아닌데. 인종 학살. 이거 많이 일어나고 있죠. 20세기 들어서도. 최근에까지도 그 보스니아 그쪽 내전 때 이런 게 있었죠. 그렇듯이 자 루안다에서 일어난 94년에 일어났던 인종 학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벨기에가 원래 이 루안다를 점령하고 그쵸? 있었던 제국인가봐. 네. 여기에 투치라는 부족이 있고 네네. 후투라는 부족이 있어. 그쵸. 두 부족인데 두 부족이죠. 투치라는 부족이 벨기에가 선택을 해가지고 일종의 말하면 지배 계급을 형성하고 있고 후투라는 부족은 아주 오랫동안 이런 어떤 억압을 받아온 비주 부족인 거예요. 네. 부족인 거예요. 그런데 벨기에가 어떤 구분법을 가졌냐 중간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코가 넓고 밝은 피부색을 가진 투치족을 골랐다라는 거야. 또 설명을 해. 루안다 그 기자가 얘 과거 설명을 하면서 그쵸. 외모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투치족을 지배 계급을 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 1994년 얘기니까 후투족이 정권을 장악한 거야. 그렇죠. 후투족이 말하자면 지배 당하던 입장에서 이제 정말 지배하는 입장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런데 후투족이 투치족을 엄청나게 미워하는 거죠. 지금까지 당한 걸 복수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실제로 인종 청소를 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야, 이유가 인종 청소를 하지 말라니까. 미안해. 네가 하지 말라니까 기억나잖아. 인종 학살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 투치족하고 대통령하고가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거야.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떨어지죠. 그걸로 시작이 돼서 한 3달 정도 루안다에서 일방적으로 후투족이 투치족을 죽였어요. 헷갈려요. 하다 보니까 네, 후투가 후투치. 후투가 그 마체테 칼 들고 다니는 그쵸, 애들이 후투예요. 그래서 100만 명을 죽였어요. 100만 명. 예. 100만 명. 시체를 찾은 것만 100만이래. 그 루안다가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센터에서 약간 밑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아. 사람 많이 살아요. 그래서 되게 조그만 땅인데 1000만 명이 넘게 사는 데야. 그런데 100만 명을 죽인 거야. 그렇죠. 3달 동안. 막 칼, 총, 뭐 이런 걸로 해서 애들까지 다 죽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 종족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고 보면 계속 코크로치스라고 하잖아요. 바퀴벌레.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코크로치라고 그래요. 투치족을. 투치 코크로치.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투치족이 다시 반군을 만들어서 또 싸우죠. 그래서 정부가 있고 이 후투 이 자치대가 있고 민병대. 그렇죠. 민병대 자치대 뭐 얘네들이 후투고 반군은 또 투치야. 그래가지고 그걸 3달 동안 죽이고 결국은 근데 다시 반군이 점령을 해가지고 지금 그 대통령은 그때 반군 출신 안경 끼고 이렇게 삐쩍 말른 아저씨 있잖아.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고 또 수상도 또 있고 예.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 이후에 투치와 후투가 다시 이렇게 잘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그렇지만 많이 안정화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르완다가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이렇게 산이 있어서 그 마운틴 고릴라 산에 사는 고릴라 있잖아요. 그 고릴라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관광객들이 와서 그래서 여기 이제 호텔 르완다가 밀 콜린스 호텔이죠. 밀 콜린스라는 호텔이죠. 벨기에가 원래고.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여기 호텔에 와서 지내고 거기에 있는 지배인이 돈치들이야. 그렇죠. 네. 돈치들 우리 전에 돈치들 나왔던 영화 뭐 했었는데 뭐지? 크래시. 크래시 했었구나. 크래시에서 왜 형사로 나왔지? 형사. 형사인가? 형사로 나왔죠. 기억 안 형사로. 난다. 형사로 나와서 나중에 자기 동생이 죽고 뭐 이런 나왔죠. 돈치들이 누구냐면 아이언맨에서 그치. 저기 밀러 데이비. 그 친구 아이언맨에서 2편부터 친구 있잖아. 왜 같이 그래서 수트 입고 막 하여튼 아주 까만 돈치들이 이제 지배인인 거지. 그래서 이 영화가 간단히 얘기하면 그 내전을 관통하면서 이 돈치들이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르완다의 신들러라 그랬어요. 예. 자,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컨셉이 비슷해. 그래서 이 투치족들을 호텔에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몇천 명을 살린 거예요, 사람이. 1268명. 68명. 그래? 예, 난민 1268명입니다. 1268명. 말도 안 돼요. 이 말하자면 돈치들이 호텔이 컸나 봐. 그 투치족 여성하고 결혼한 거잖아. 그렇죠. 와이프가 투치. 너무 사랑하고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그렇죠. 그런데다가 사실은 돈치들의 어떤 이 인물상을 보면 어떻게 보면 평화시에는 이 사람 좀 안 돼. 그냥 뇌물을 그냥 막 너무 잘 뿌려. 그러니까 제대로 얘는 비즈니스는 제대로 하는 애야.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름칠 잘하고 그럼요. 그 호텔들 부자들 상대하면서 외국인들한테 막 알랑방구 끼고 막 굽신거리는 그런 애인 거지. 그럼요. 그러면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 영화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친구가 아니라고. 이게 이 사람은 처세술일 수밖에 없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게 그 외국 벨기에의 호텔을 자기가 지배하는 곳에서 그 호텔에서 말하자면 공부하고 온 사람도 아니야. 거기서 아주 말단부터 커서 지배인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처세술을 가졌어야만 그럼요. 하겠냐고. 이 내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상황은 사실 그 범죄와의 전쟁의 최민식과 별과 다르지 않는. 그렇지. 그렇죠. 그게 겹치더라고. 아주 그 이리저리 잘 붙어 다니면서 잘 살고. 그래서 그 뭐 여기서는 거의 톱 클래스의 삶을 살았겠죠. 그렇죠. 아주 집도 그렇게 번듯한 집에 살고 와이프랑 이렇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 후투들이 이제 중간에 그런 암시가 나오죠. 이제 먹을 거 이렇게 하이네켄 가지러 갔는데 갑자기 박스가 퍽 터졌는데 거기서 칼이 뭐. 그 마체테 칼이 네, 쫙 마체테 떨어지죠. 그 칼 웃기죠. 칼 이거 10센트에 샀는데 되팔면 50센트야. 그렇죠. 비즈니스 잘하네. 서로 그러고 보지. 실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100원? 칼 하나에 100원? 근데 이게 94년 얘기니까 정말 오래 안 됐어요. 94년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 그래서. 그 돈치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그 인종 학살이 있기 전에 맥주를 사러 갔다가 같이 갔던 그 운전수도 투치족이잖아. 그렇죠. 그 거의 운전수도 한번 위협을 당해서 네. 이렇게 되잖아. 첫 장면이죠. 그렇게 될 때 할 말이 있어. 걔 원래 나쁜 놈이고 뭐 오래 가지 못할 거야. 그런데 이건 비즈니스야. 어쩔 수 없어. 그냥 돈 장사하려면 어떻게 해? 그냥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이고 감각이 있고 통찰력도 있고 돈 잘 벌.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 모멘텀이 있어요. 영화에서 보면 자기 가족이 떠나는 때 자기가 남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멘텀이야. 얘가 아까 우리가 새벽에 7인에서 추다에서 얀으로 바뀌는 거지. 거기서 그러니까 얘는 가족이 전부고 그냥 나만 입신양면하면 되는 그런 애인데 거기서 남겨진 저 뒤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딱 일어서는 그 모멘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실화인데 뭐 물론 이제 뭐 드라마타이즈는 했겠죠. 근데
싫어하지만 여기서 얘가 그 신들러도 비즈니스맨이었잖아. 비즈니스맨이고 그렇죠. 네, 사업가고. 네. 뭐 다른 얘기들도 있긴 하죠. 근데 여기서 이 폴이냐 톰이냐 폴이죠. 폴. 네. 이 폴이 루세 사바기나. 사바게나 사바기나. 그러니까 루세 사바게나 사바기나. 그 사바게나의 어떤 얘가 그냥 범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그 모멘텀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호텔을 지키면서 막 얘 중간에 보면 막 전화하고 굉장히 위기들을 모면하죠. 군인들한테도 막 뇌물 써가면서 돈 막 꺼내와가지고 돈 먹이고 막 하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을 살리죠. 장군한테 가서 거짓말하고 뭐 그렇죠. 여기서 그 장군 걔도 좀 나쁜 놈이야. 그거. 술 달라고. 여기에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아주 게으른 호텔 종업원 하나 네, 있잖아요. 종업원 한 명 있죠. 아주 싸가지 없고. 예. 후투. 응. 그럼 결국 꼰질러가지고. 그렇죠. 걔가 추다잖아. 걔가 여기 이 그쵸. 영화에도 추다. 얘는 추다의 개념도 아니야. 그쵸, 추다. 뭐냐면 얘는 권력지향적이야. 얘 나쁜 놈이야 그냥. 그냥 갖고 싶은 거야. 그리고 시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 아까 오샥이 이 방금 얘기한 장면이 그 장면이잖아. 자기 가족들이 이제 일단은 외국하고 연락이 돼서 떠날 수 있는 어떤 증명서 같은 걸 받아내잖아요. 보내는데 그 뒤에 그놈이 보면서 이제 떠난다. 떠나니까 이제 아니면 내가 여기 장악을 못할 것 같으니까 뛰쳐나가서 고발을 해대그로 다니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라디오에서 막 실시간으로 중계해주지. 예. 얘네들 지금 어디 가고 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라디오죠. RTLM 후드 파워 라디오. 푸드 파워 라디오. 참 그 증오라는 게 이 영화 보면은 그러잖아. 중간에 나는 그 호아킨 피닉스가 잠깐 나오지만 얘가 우리들의 생각을 다 얘기해줘요. 뭐냐면 그 바에 이렇게 앉아 있는 여자들 그 설명을 듣고 뭐 코가 넓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듣잖아. 그래서 그럼 쟤는 후투인가? 근데 다 틀리잖아. 네, 막. 다 다르죠. 그 우리들 눈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똑같아요. 걔네들끼리 그렇게 나뉘어가지고 그렇게 몇백 년을 싸운 거야. 그 증오심, 그 헤이트리트 똑같아요. 그 우리가 지금 이 전쟁 영화 계속하면서 빨갱이, 유대인, 무슬림, 이교도 이런 거에 대한 증오심 그걸로 우리가 그렇게 대량 살상을 하고 사람들 애까지 다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인 것 같아. 그 증오심이 정말 그 무섭고 그건 전염되는 것 같아. 그거는 철저히 전염이 돼요. 그때 진우이가 지난 시간에 뭐 옆 사람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그걸 증오하게 만든다 그러잖아.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여기선 그 라디오가 큰 힘을 발휘하잖아. 아, 그렇죠. 그게 선동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미디어나 언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호아킨 피닉스의 입을 통해서 말해주는 공감 가는 게 뭐냐면 얘가 중간에 그래. 폴한테 돈치들한테 얘가 나가서 찍어 오잖아. 막 학살한 거를.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 이제 뉴스에 내보낼 건데 톱뉴스로 미안하지만 폴 서방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니네 도와주러 오지 않을 거야. 그렇죠. 밥 먹다가 어머 저렇게 끔찍한 일이 하면서 밥 계속 먹을 거라고. 근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거든. 우리도 해외 토픽에서 보면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데서 폭탄 테러에서 몇십 명 죽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어머 이러면서 우리 밥 계속 먹잖아. 그렇죠. 최근에 그 IS도 우리나라 그 멀쩡한 학생이 가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만큼의 관심이 또 없었을 수도 있어요. 막 그래요. 그게 좀 현실인 거고 이 호아킨 피닉스 이 기자가 나중에 그 철수하면서 그 비행기 타러 가면서 그 하잖아. 정말 창피하다고. 아, 그럼요. 나는 얘가 창피하다고 하면서 가는 그거가 되게 그냥 우리들 모습인 것 같고 우리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확 걔를 이렇게 비 온다고 그 웨이터가 우산 씌워주러 이렇게 오잖아. 네. 그랬더니 그걸 물리면서 가라 그러면서 정말 수치스럽다 이러면서 가잖아. 그게 너무 공감이 가는 파트였어요. 나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그 부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별거 아닌데 뭐 그 영화 끝까지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게.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거죠. 아무튼 그런 장면이 있어요. 별거 아닌 훅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워낙 이 영화는 이 반전과 반전이 많아서 그런가요? 살 것 같다가 죽을 것 같다가 살 것 같다가 그렇죠. 별일이 다 있다 보니까 뭐 이 사건을 다 열거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 영화를 관통하는 이 삶에 대한 희망 정말 살고 싶다라는 그 욕구 그리고 이 호텔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 있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 거기서 중간에 그 얘기도 하잖아요. 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 이유는 이 호텔이 벨기에의 4성 호텔이기 때문이다. 그치.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근데 이게 또 자력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벨기에 호텔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도움의 손길을 발해야 하고 누군가 나를 구출해 줘야만 하고 그러면서도 내 힘으로 하나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될 그러니까 거야. 대부분의 아프리카나 아시아들이 옛날에 제국주의와 식민지 시대를 거쳤잖아요. 그쵸. 어디인가가 얘네를 먹었던 적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루안다도 뭐 옛날에는 1800년대는 독일, 그다음에 1차 대전 때 그때 이제 벨기에로 넘어갔나 봐. 1차 대전 끝나고. 그래서 벨기에 식민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이제 빠지고 나면 문제가 생긴 거야. 베트남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얘네도 그런 거야. 얘네들이 빠지고 나서 60년대인가 빠졌대요, 벨기에가. 그랬더니 그 갈등이 이렇게 되다가 결국 90년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지. 우리 상황하고도 조금 뭐 맞닿아 있는 거예요.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의 그 씨앗이 결국 이런 끔찍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정말로 누군가를 향해 총을 들어야 한다면 반대거든. 벨기에를 향해서 사실 총을 들어야 될 입장일 수도 있는데 이 두 부족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서로를 너무 미워할 수 있는 장치들에 갇혀 있는 거죠. 아니 저는 그래서 아니 이 내전이 도대체 어떻길래 하고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후투랑 투치 당시의 인구 비율이요. 투치가 14%였대요. 그리고 후투가 85%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 이렇게 뒤집어지지 그러니까. 않으면 더 이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후투가 마음대로 인종 학살을 하겠다고 그쵸. 결정을 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벨기에가 투치적을 고른 이유도 그런 거야. 소수를 장악함으로써 다수를 장악할 수 있으니까. 라는 구조로 뭐 식민지 시대를 건너온 거 아니겠어? 근데 내가 정말로 재밌게 본 장면은 아까 얘기했던 수치심에 대한 부분인데 이 폴이 회장한테 전화를 하잖아. 회장님 지금 문제 생겼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 또 실제로 여기 지배인이긴 하지만 이 호텔의 사장은 따로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미리 피한 거야. 그렇지. 이미 미리 피했어. 처음에 이렇게 어. 도망가지. 미리 피했어. 그러니까 책임자로 얘만 딱 남겨두고 결국은 이렇게 호텔에 돼 있어. 근데 전화를 받는 벨기에 회장이 장르노. 장르노가 난 모르겠다라고 안 한 거야. 그렇죠. 그렇지. 그 상황이 어떠냐? 너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 문 닫아야 되겠냐? 근데 여기 설득을 하잖아. 설득의 달인이야 폴은 정말. 얘는 완전 새치혀로 완전 사람들도 완전히 갖고 노는데 우리 지금 이 호텔의 평판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높아질 텐데 그거 포기할 거냐? 라는 식으로 평하는 거야. 딜을 그래서, 하지. 그랬더니 그럼 문 열어라. 최대한 보호해라. 그리고 유엔 그 보호를 받아라. 그 폴이 그러잖아. 그 통화하면서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그동안 저한테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전화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죽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얘기가 그거 있잖아요. 호텔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밖으로 나오라고 그런다. 아마 우리를 다 죽일 것 모두 죽일 것 같다. 나도 작별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게 수단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잘 정교하게 다듬어진 말이잖아. 사람을 죄책감을 탁 가두는 그렇죠. 말. 심지어는 전혀 흔들림 없이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했잖아요. 다급한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 거기 또 이렇게 유럽 그 열강들의 아주 각축장이야. 그래서 보면은 여기 정부군이나 뭐 후투 이런 데는 또 프랑스의 또 지원을 받고 있나 봐. 그러니까 그 이제 장르노가 프랑스 뭐 대통령이랑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또 간신히 살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루세 사바기나가 루세 사바기나 사바사바고 기어다니는 사바기나. 네, 루세 그러네. 사바기나. 사바사바. 이 루세 사바기나가 가족들을 먼저 트럭에 보내고 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겪어왔던 이 처세술과 내 방법으로는 뭔가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호텔을 지켜주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호텔도 지키고 지금 호텔에 나도 살고 있으면서 이 남매들도 같이 살아 있잖아요. 죽었으면 진작에 죽었을 텐데. 근데 거기에 이런 좀 장치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처음에 고아들을 데려왔을 때 그 적십자의 고아들 데려왔을 때 고아들을 봤잖아. 그리고 방 하나에다 다 집어넣고 잘 돌봐주라고 하잖아. 네, 그렇죠.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지. 아 그럼요. 본성이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 다만 그거에 앞서서 내 가족의 안위가 조금 앞서 있을 뿐이야. 그런 와중에도 가슴 막 쥐어뜯게 만드는 장면 있잖아. 뭐냐면 아내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만약 내가 없으면 그렇죠. 애들 저쪽에서 죽이게 만들지 말고 그렇죠. 그냥 뛰어내려서 다 자살해 그냥. 애들 막 데리고 뛰어내리라고. 근데 중간에 자기가 없는 과정에서 막 들어왔잖아. 그 말을 해놨으니 삐질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뛰어냈으면 어떡해. 근데 옥상에 딱 갔는데 정말 저기 누군가가 누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엎어져 있죠. 그거 아주 거기서는 우리도 깜짝 놀랐어. 하여튼 그런 씬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마치 떨어져서 죽은 시체 같은 그런 모습에서 갑자기 위를 오르다면서 쉬 걔네도 숨어 있는 거였어. 조용히 해. 거의 이런 씬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건 이벤트를 겪으면 겪을수록 폴이라는 사람은 이 책임감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이 서방 사람들이 다 도와줄 줄 알았잖아. 근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버려두잖아. 자기는 그런 사람이 한테 말하자면 서운한 감정, 미운 감정이 자기한테도 대입이 돼서 가치관 형성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 오샤게 이야기한 그 장면에서 못 떠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뭐냐면 이 돈치들이 그 고급 호텔의 지배인이니까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첫 장면 보면은 뭐 유엔 사령 거기 있는 주둔군 사령관 뭐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랑 막 위스키 그렇죠. 따라주면서 네. 같이 술도 마시고 마치 one of them처럼 그렇죠. 그 중에 하나처럼 나도 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지. 그렇죠. 그게 아닌 거야. 나중에 그거에 대한 비애를 느끼잖아, 얘가. 그게 아니었어. 그 최민식하고 똑같다니까요. 경찰서 최민식 잡혀갔을 때 아. 내가 너 이제 서장하고 응?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시크 다 했어. 근데 걔는 결국 근데 풀려나잖아. 그쵸. 근데 돈치들은 풀려나죠. 그게 아닌 거. 근데 이게 우리도한테도 적용되는 얘기거든. 우리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호가호의라 그래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 끈앞풀들이 더. 우리도 일제 시대 때 정말 뭐 일본 사람 이런 거보다도 한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한테 붙은 이런 사람들이 더 악랄했다고 하잖아요. 형사들. 증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쪽 편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지금도 똑같은 얘기야. 그렇죠. 전향한 인간들이 더 잔혹하고 더 못되고 아주 그렇지. 그래서 사실 이 르완다 호텔은 전쟁 영화로 볼 수 있나요? 어떡하나요? 저희 뭐 그때 내전도 전쟁 영화에 들어가는 이건 걸로. 뭐- 나는 어떤 측면에서 전쟁 영화로 보냐면 오늘 관통하는 거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주도하는 사람들 얘기 아니고 전쟁에 맞닥뜨려 있는 인간상을 보는 거잖아. 그렇지. 그 현장. 그 현장에 총을 들었건 아니면 내가 피해자건 간에 이 전쟁의 모습은 이런 거죠. 폴 루세사바기나가 루세사바기나. 폴 루세사바기나가 평상시에 별다른 어떤 이런 감각 없이 했다면 마치 그냥 쟤는 너무 비비는 거 아니야? 저거 뭐 아유 꼴 사나워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 정말로.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의 모습에서 선택하도록 강요되어졌건 간에 선택을 했건 간에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잖아. 수많은 사람을 구한 거. 그렇죠. 말하자면 휴머니티의 아주 근본적인 생명을 위주로 하는 부분에 선택을 한 거잖아.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각성하고 누구든 그렇게 살 수 있고 어떤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아주 강한 주제는 희망이라고 본다면 사바기나가 이 희망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했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고 이 희망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이 참 행운이지. 자기 가족도 살렸고 자기 주변 사람도 살렸으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한 자기 가족만을 살리려고 노력했다가 자기 가족도 죽고 자기도 죽고 얼마나 비일비재했겠으며 남을 살리려고 했다가 자기 가족은 죽어버린 이런 상황도 얼마나 많겠으며 결국은 뭐냐 누구를 살릴 거며 누구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라 전쟁에서는 살아남아야 되고 다수가 살아남아야 되고 그거죠. 그렇죠. 근데 이 영화를 전쟁 영화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저는 저는 무조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저 태극기 휘날리며 보고 이거 봤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한국전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지 똑같이. 그렇죠. 민간인이 겪는 그럼요. 전쟁 상황이죠. 예. 우리나라 한국전하고 우리가 북한과 뭐 어디 미국하고 그런 정말 종족이 분리된 아예 다른 인종과 싸운 것도 아니고 그러네. 우리가 후투고 저기가 그렇죠. 뭐가 달라요? 치네. 다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우리는 이념 때문에 그렇게 됐고 저기는 이제 부족이 다른 거죠. 네, 부족. 부족이 다른 거죠. 같이 살아왔잖아. 같이 사는데 그 묘하는 거야. 이건 우리가 뭐 전면전이 나오고 막 서로 총질을 하고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 2000년대 되고 21세기 돼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지. 테러 상황에 어떤 무정부 상태가 되면서 학살과 비인도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내 목숨이 어떻게 언제 뺏길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 꼭 총 들고 군인들끼리 싸우는 게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전쟁이나 내전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정말 전쟁 영화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후투가 결국 투치를 미워하는 거는 복수심인 것 같거든. 그동안 자기들을 괴롭혀왔던 네. 힘에 대한 복수심.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보면 되게 아픈 얘기가 되지만 우리도 어떤 억압
되는 상황이 있고 우리 안에서도 지금 있단 말이야. 그것이 흔히 말하는 이런 봉기나 혹은 기타의 장치로 인해서 역전됐을 때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할 때인 거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으니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아예 처음부터 이런 상황은 다시 맞지 않아야겠다. 그쪽에 힘을 가하면 역으로 똑같은 힘으로 또 되돌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복수는 결국 전쟁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의도나 의도거리는 되지만 복수는 결국 인생의 주제가 되지 못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렇죠. 누구에게.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후투가 어떻고 투치가 모르잖아. 르완다에 대해서 뭐 안 알아. 근데 우리 안에서의 복수심은 있거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살짝 빗대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상황이 있었겠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벨기에 식민지 시절에 투치가 후투를 얼마나 갈궜겠어. 또 얼마나 착취하고 그렇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후투가 들고 일어난 걸 수도 있어. 뭐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는 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1994년 20년 전이네요. 벌써 94년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백주 대낮에 인구의 10분의 1이 이런 식으로 그냥 죽인 거야. 일방적으로. 그냥 그것도 씨를 말린다고 해서 애들을 죽였어. 그렇죠. 정말 비인도적인 거거든. 그 종족을 없애야 되니까. 그 사실이 우리 94년도에 뭐 그냥 우리도 외신으로 나왔겠죠. 여기 호아킨 피닉스의 대사처럼 걔네들 찍어서 그냥 보내주는 거. 어머 아프리카에 저런 끔찍한 일이? 그러고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잖아. 이게 어떤 비정한 현실이라는 거. 그게 참 마음이 좀 그래서 아파요. 여기서 소결론처럼 조금 짚고 가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의 증오 힘들고 누군가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하다 보면 원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 잘못된 부류가 있고 그것을 정죄하거나 정의로 단죄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포괄적인 방법으로는 해소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은 얻은 것 같아. 뭐냐면 정상적으로 뭔가 판결 그리고 법 그리고 이성 이것으로 재단해서 정말 나쁜 짓 한 사람은 그 합당한 벌을 주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 부류를 싸잡아가지고 한 번에. 근데 그 역으로 얘기하면 힘이 또 바뀌게 되면 이쪽도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 투치가 그러면 반군이 들어올 때는 이런 현상이 또 없겠어? 복수는 그래서 정확한 해답이 아니다. 그리고 전쟁은 복수 때문에 하는 전쟁이 엄청난 참혹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예, 뭐 르완다는 그 이제 평화를 되찾고 잘 산대요. 네. 잘 다행이고.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가고 아까 그 투치족을 그렇게 해서 결국 말살이 됐느냐 전혀 안 그렇고 네. 지금 대통령도 투치족이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잘 산대요. 근데 그런 아픔을 갖고 있겠죠. 그때 죽은 사람들 그 원혼들이 우리 전에 액트 오브 킬링 그 영화 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은 또 뭐 복수한답시고 또 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끝이 없는 거죠. 근데 뭐 평화롭게 산다니 잘 됐고 나중에 우리 언제 한번 무용보 팥이 많이 쌓이면 루안다로 고릴라 관광 한번 가는 여기 밀 한번 여기 호텔 한번 가야죠. 그래서 이 호텔 한번 가보고 싶어. 별 4개짜리 아직도 있겠죠. 예.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으니까. 근데 폴 이 사바쿠나 뭐 사바기나 사바기나 예, 루세 루세 사바기나. 사바기나. 폴 루세 사바기나 이 사람은 고향으로는 못 가고 벨기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을 할지 그려져요. 야. 호텔에 있겠지 뭐. 아니 본사 호텔이 있지 않겠네? 이런 뭔가 이렇게 자원봉사라던가 네. 예, 이런 그렇죠. 난민 구조라던가 이런 거죠. 이 영화로 또 엄청 떴을 거 아니야. 또 이 사람은 그랬겠죠. 또 현대 또 선한 사마리안이 된 거잖아. 여기서 결국은 동생 그러면 폴 루세사바기나의 동생이 나오잖아. 동생이 먼저 도망가자고 했었는데 아, 그렇지. 응, 그 동생 부부는 미싱이야. 결국 그쵸. 못 찾았고 죽었겠죠. 그 비지몽구 장군이라고 그렇죠. 그 계속 뇌물 받아 먹는 장군 있잖아. 위스키 먹는 놈. 2002년에 앙골라, 탄자니아 전범재판소에 회부됐고요. 그렇죠. 조지 루타군다라는 그 민병대 말하자면 이 학살 주도한 예, 예. 종신연금 받았고. 아, 그 조지. 걔 그 조지가 그 조지가 문제야. 조지 갈 팔지 마 조지. 그 조지가 이번에 루안다 다시 봤더니 저 어디서 봤나 했더니 그 사람 저 그 24 그 거기에서 24시간. 아프리카 저기서 온 테러리스트 그걸로 나왔었어. 그 이후에. 근데 되게 무섭지. 고속기 고릴라 같이 생겼어. 머리 장대하고 결국은 1994년 7월에 투치군이 결국 저 반군이죠. 반군이 정부군을 콩고까지 몰아내므로써 일단의 학살은 잠시 멈춘 걸로 돼 있죠. 100만의 시체를 찾아냈다. 이러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열등한데
그 어떻게 계속 그 투치라는 데는 걔네들이 더 크대. 그래서 처음에 뭐 암호가 큰 나무를 다 베라 뭐, 예. 뭐 이런 거였잖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걔네들이 또 이겼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렇게 학살을 하게 되면 그건 국제사회의 지원 못 받는 거지. 그리고 반군이 지원 받은 거고. 근데 서구 사회가 그런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있긴 한데 결국은 이 비극을 미연에 막지 못해. 그게 여기에 죄책감으로 나오는 거야.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각성을 하듯이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요. 아니 제3자 입장에선 이걸 미연에 막을 책임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이거 보면은 닉 놀테 아주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오죠. 네, 닉 놀테, 그렇죠. 뭐 하킨 피닉스 쭉 나오는데 닉 놀테가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 이제 유엔군 벨기에 출신의 유엔군 뭐 사령관인가봐. 네, 그렇죠. 근데 폴이랑 얘기하면서 그러잖아. 우리는 피스 키퍼지 피스 메이커가 아니라고. 그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거기에 개입을 못해. 총도 못 쏘게 하고 우리는 그냥 평화를 유지하는 거지 평화를 만들지는 않는다.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을 하고 가죠. 선을 걷죠. 선을 긋는 얘기죠. 그 아주 그 폴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하죠. 예, 그렇죠. 저희가 좀 가슴 아팠던 장면이 그 중간에 그 닉놀테가 이제 그 외국인들 호텔에 있는 외국인들을 이제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 때 신부와 수녀님들이 아이들과 그 난민들을 확 데려오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도 가슴이 아팠지만 이 감독의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이 참 보기 좋았던 건 뭐냐면 왔던 아이들과 난민들이 계속 손을 들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냥 쫓아가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유엔 평화 유지군이거든요. 프랑스군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외부에 그러니까 자기를 전혀 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누군가 총을 들고 있으니까 다 겁먹어서 그냥 다 손을 들고 따라가더라고요. 계속. 근데 저는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도 참 가슴은 후배 팠지만 참 보기는 그래도 그리고 역시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재현감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장면이라든지 그렇죠. 길바닥에 정말 막 시체가 너무 널려 있는 거라든지. 근데 이게 영화가 꼭 보여줘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영화를 보면 이 장면들 때문에 되게 불편한 사람들 많거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없다고 치부할 수 없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라도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걸 좀 그렇죠. 직시해야 된다. 네, 그건 맞는 그래요. 것 같아요.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됩니다. 이런 영화를 보시고, 그러니까 막 서로 총 쏘고 전투씬 이런 거 싫다는 분들은 이 영화는 좀 다른 장르예요. 그런 건 아니니까 실제로 쌍방이 싸우거나 이런 건 별로 안 나와. 이건 계속 이 돈치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고 막 뛰어댕기는 이런 장면만 계속 나오지만 우리가 그 전쟁의 긴박함과 그 위기감을 느낄 수 있잖아.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화 시작이 전쟁 영화 리스트 중에 가장 흥겹게 시작하는 도입부가 음악이 막 나. 전쟁이 아직 시작 안 했거든. 그리고 아까 그 노래 까맣게 너 그거 아까 부르는데 온통 까맣지 너 제가 그러지 지금 그 않-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임마 작곡가면서 작사가야. 어? 네가 일부러 바꿔서 부른 거지. 온통 까맣지. 근데 그렇게 들려? 들어보시면 그렇게 들려요. 지금 들어보십시오. 아, 시끄러 임마. 예, 그렇죠. 아니 진짜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는 그래서 재밌게 봤던 거 그거예요. 기자가 중간에 내가 봤을 때는 다 까만데 뭐가 그렇게 다르고 뭐 코평수가 넓고 뭐 그렇게 다르냐. 근데 그게 처음에 영화 음악에 나오더라고요. 온마당이 온통 까맣습니다. 예, 그거. 아니 근데 우리 일본 사람이랑 중국 사람 보면 우리는 대충 알잖아요. 예, 우리는 알죠, 우리는. 그쵸. 예, 우리는. 근데 서양 애들은 우리랑 동남아도 구별 못해. 예. 그거 알아? 그렇죠. 예. 우리랑 필리핀 사람 구별 못한다. 다 동양인은 웃겨. 동양인인 거죠. 그 조금의 차이인데 걔네도 아이리시랑 잉글리시랑 뭐 구별하잖아. 그렇죠. 엉뚱한 얘기가 되겠지만 그게 컴퓨터하고 인간의 차이야. 아 그런가요? 네. 그 튜링 테스트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아또 다시 이미테이션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각본상 맞췄어요. 각색상이구나. 호텔 루안다는 결국 밀 콜린스 호텔인데 예. 참 여기 호텔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참혹한 현장을 겪었다. 근데 지금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예, 그럴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그레고아라는 그 말 안 듣는 종업원. 정말
좀 그냥 죽이고 싶어. 그러나 오샥 그런 생각은 빨리 버리자. 우리가 그런 미움을 갖지 말자. 그럼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부분에서 안 그러면 안 돼요. 된다. 폭력은 폭력을 불러요. 그렇지. 칼은 칼을 알았어, 부르고 알았어. 복수를 하면 돼. 때리고 죽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카드를 쳐도 돈을 다 따야 되겠어. 어쩐지 요즘 저를 잘 안 때리시더라. 카드를 쳐가지고 추다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하여튼 꼭 이 배신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렇죠. 삶이 지속되는 데 있어서 미움, 사랑 네. 그리고 전쟁인데 그 전쟁이 삶을 마감시키는 그런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 영화로 마감하죠. 네. 비극이었습니다. 네, 호텔 루안다. 네. 근데 호텔 루안다가 이게 내가 추천을 많이 해줬거든요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로 흘러갈지 알 것 같아. 내가 야 호텔 루안다 재밌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서 남자들은 네. 이게 무슨 에로 영화인 줄 알고 일단 19금은 에로 영화인 줄 알고 찾아보고 나중에 그 에로 영화 아니던만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 또한 우리 안의 편견이죠. 호텔 하면 왠지 애로울 것 같은 이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지. 호텔 루안다 그래서 약간 뭐 아프리카의 이국적인 무슨 섹스 씬이 나오는 줄 알고 절대 그런 영화 아니고요. 예, 호텔 루안다. 그런 거라도 꼬셔서 보게 만들자.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언제 나오는 거야 섹스 씬은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그런 영화 절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너는 착한 거지. 착하다기보다도 착한 거지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야한 생각은 안 한다. 여기 그 타티아나 역인 소피 오콘에도 어디 나오냐면 그 애프터하우스인가? 거기 부인으로 나오죠. 아프터스. 그런 것까지만 그래서 너무 루안다였고요. 얼굴이 너무 커. 시들보다 더 크더라고. 많이 커. 그 그 노래 들어라. 이 노래 좋아요. 이 노래 좋아요. 땡땡땡. 온통 까맣지. 이따 들어보세요. 거기 운전수가 계속 부르잖아요.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